지난 시간까지 평면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입체도형의 성질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도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면체와 회전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다면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까 다면체가 뭔지 굉장히 생소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 하나가 다면체였습니다. 그 장난감이 뭐냐 하면 바로 주사위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수의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스폰지로 된 주사위를 1살, 2살 때부터 이렇게 던지며 놀았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1살, 2살 때 기억은 나야 정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면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은 했지만 많이 봐왔지만 사실 그게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이다 라는 말로 표현되는 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다면체 몇 가지를 그려보면 이런 것들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이죠, 전부 다. 근데 이 다면체는 둘러싸인 면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이 입체도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4개로 둘러싸여진 입체도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4개의 면으로 둘러싸여진 입체도형이다. 그래서 사면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요, 사각형 3개와 삼각형 2개로 둘러싸여진 입체도형이죠. 그래서 총 5개의 면으로 둘러싸여진 입체도형이다. 그래서 얘는 오면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진 입체도형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육면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갖고 놀았던 장난감 주사위 있죠, 주사위. 이 주사위는 육면체입니다. 6개의 면으로 둘러싸여진 입체도형이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요 다면체에서 이 다자도요, 많을 다자입니다. 그래서 면이 많은 입체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요 다면체의 한 면을 이루고 있는 요 다각형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삼각형인데 요 다각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다면체의 면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요 면을 이루고 있는 다각형이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그 사각형의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하면 사실은 사각형의 한 변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때 다면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다면체의 모서리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죠? 용어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면을 구성하고 있는 다각형들의 변들을 우리는 모두 다면체의 모서리다 이렇게 부른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다각형을 이루고 있는 꼭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사각형의 꼭지점들이 여기 요런 꼭지점들이 있는데 이 다면체에서 면을 이루고 있는 다각형들의 꼭지점을 우리 또 마찬가지로 다면체의 꼭지점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다면체에서는요, 요걸 다면체 면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얘는 변이 아니라 다면체 모서리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요렇게 다각형들, 한 면을 이루고 있는 다각형들의 꼭지점은 마찬가지로 다면체의 꼭지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입체도형이 바로 각불이에요. 이 각불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이 각불은 뭐냐 하면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인 입체도형을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글로만 적어 놓으니까 뭔지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각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것들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불은 보시다시피 여기 밑면이 삼각형이고 옆면 역시 모두 삼각형이죠. 여기는 밑면이 사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밑면이 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삼각형인 입체도형을 각뿔이라고 하는데, 이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얘는 밑면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삼각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면이 사각형인 경우를 얘를 사각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면이 오각형인 경우를 우리는 오각뿔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면 육각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얘들도 다면체입니다. 그래서 삼각뿔 같은 경우에는 사면체, 그 다음 사각뿔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면으로 둘러싸였으니까 오면체, 오각뿔은 6개의 면으로 둘러싸였으니까 오면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옆면이 모두 다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우리가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각뿔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본 그런 입체 도형들입니다. 이런 거 뭐 이렇게 장난감 만들고 그럴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말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1살, 2살 때 기억이 희미해서 어쨌든 이거 많이 봐왔던 입체 도형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중학생이 되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바로 각뿔대라는 게 있어요. 자, 각뿔대는 뭐냐? 적어볼게요. 각뿔을 밑면의 평행한 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2개의 입체도형 중에서 각뿔이 아닌 입체도형을 우리는 각뿔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로만 보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사각뿔대를 이용해서 각뿔대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면에 평행한 평면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노란색 평면이 밑면의 평행한 평면을 나타내는데 이 평면으로 이 입체도형, 즉 사각뿔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칼인데 그걸로 이렇게 쫙 잘라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쫙 잘라버리고 나면 입체도형이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겠죠? 근데 요때 이 나뉘어졌을 때 요 면 있잖아요. 잘려진 면들 있죠. 요 사각형과 여기에 있는 요 사각형. 요 잘려진 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단면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빨간색 면을 우리가 단면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이 각뿔을 잘라버리면 2개의 입체도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 2개 입체도형 중에서 각뿔이 아닌 입체도형을 각뿔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위에서 정의를 했죠. 그래서 2개 중에 어떤 게 각뿔이겠어요? 당연히 얘가 밑면이 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모든 옆면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쪽이 각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뿔이 아닌 입체도형이었으니까 바로 이쪽이 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이 바로 각뿔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각뿔을 잘라서 만든 각뿔대이기 때문에 얘는 사각뿔대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삼각뿔을 잘라서 만든 각뿔대였다면 그건 삼각뿔대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각뿔을 잘라서 만든 입체도형이라면 그건 오각뿔대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게다가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각뿔대의 옆면들 있잖아요. 이 옆면들이 모두 다 사다리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뿔대를 만들 때 이 각뿔에서 밑면과 평행한 면으로 자른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각뿔대에서 옆면에 나오는 요 사다리꼴, 아직은 사다리꼴인지 모르지만 자, 요 모서리 있죠.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예, 그 얘기는 결국
얘하고 얘도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색깔을 바꿔볼까요? 예,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면들이 모두 다 사다리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각불대의 옆면은 사다리꼴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될 일이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각불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요렇게 생긴 게 사각불대입니다. 자, 사각불대에서 이 아랫면에 평행한 면으로 잘랐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면 두 개가 서로 평행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평행한 두 면이 바로 요 면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잘려진 단면이 되겠죠. 요 면과 요 밑바닥, 원래 밑바닥이었던 요 면 두 개가 서로 평행한데, 요렇게 평행한 두 면을 우리가 모두 다 뭐라고 부르냐 하면, 놀랍게도 얘도 밑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얘가 밑면인 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밑면이면 여기는 윗면 아닌가요? 말할 수 있겠지만 이 평행한 두 면을 모두 다 우리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요 면이 밑바닥에 놓이게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밑면입니까? 얘가 밑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밑면이고 어느 게 윗면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야, 둘 다 밑면으로 불러.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각불대에서 평행한 두 면을 우리는 둘 다 밑면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요 옆쪽에 있는 요 옆면들 있죠. 아까 제가 옆에 있는 요 사다리꼴들, 요걸 우리가 옆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 밑면 두 개가 서로 평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밑면 두 개에 모두 다 수직인 이런 직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직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 직선을 긋고 나면은 이 직선과 요 밑면의 교점이 있을 거고요. 이 직선과 요 밑면의 교점이 있을 겁니다. 그쵸? 예. 그리고 이 두 교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선분은 밑면 두 개와 모두 다 뭐하다? 요렇게도 수직이고 요렇게도 수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즉 요 보라색 선분의 길이겠죠. 그걸 우리가 각불대의 높이다 얘기를 합니다. 요 선분의 길이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각불대의 높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 각불대에서는 요걸 둘 다 밑면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 옆쪽에 생기는 사다리꼴을 옆면, 그 다음에 요 밑면, 평행한 두 밑면에 모두 다 수직이 되는 선분이 있을 텐데, 그 선분의 길이를 각불대의 높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죠?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한 재미있는 게 요 밑면 두 개 있죠? 이 밑면 두 개는요, 모양이 서로 똑같아요. 그죠? 당연히 크기는 다르겠죠. 그래서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으면 우리가 그걸 합동인 도형이다 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이 크고 이쪽은 작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런 걸 우리가 닮음꼴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불대에서 두 밑면은 모양은 똑같고 크기는 서로 다른 도형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